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급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은 이 워런 상원 의원은 그 격차를 눈에 띄게 좁히고 있고 이제는 역전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민주당의 경선이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상승세가 아주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CNN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포럼에 나가서 사과하는 모습. 본인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했다가 이 조사 그 DNA 조사해 보니까 뭐 1%였나요? 그래서 사실상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있는데 사실 아마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엘리자베스 워런과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아마 대단한 그 놀림거리, 공격거리로 삼았을 텐데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지금 잘 나가는 상황에서 저 문제부터 지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팍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8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조사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 민주당 경선 후보들 누굴 지지하느냐.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1% 그래서 1위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20%로 2위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0% 3위,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8% 4위. 역시 빅4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3월에 역시 팍스뉴스가 조사했던 같은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3월에서 8월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지율의 변동이 없는 반면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3월에 4%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8월에 20%니까 무려 16%가 글쎄 말이에요. 상승했습니다. 상승세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0%, 3월에 23%였는데 13% 나중에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카멜라 해리스 8% 역시 3월과 비교하면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는 변화가 없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엄청 떨어졌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진보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진보파들의 선택이 이번 2020 대선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재미난 것이 3월 수치랑 비교해 보면 버니 샌더스 의원이 하락한 게 13%인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상승한 게 16%니까 버니 샌더스 의원을 지지했던 진보파들의 표가 거의 다 엘리자베스 그쪽으로 워런 옮겨갔다. 쪽으로 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 진보의 대안으로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버니 샌더스가 어떤 극적인 반전을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진보파들은 엘리자베스 워런 쪽으로 더욱더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추세상으로 보면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2파전 양상이 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민주당 경선, 대선 경선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 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 이거일 텐데 네. 지금의 흐름대로만 간다면 영국의 도박사들은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을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누르고 예. 2020년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참 재미난 그 배팅인데요. 레드브록스라는 그 영국 최대 배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 매년 후보들이 나오면 배팅을 하는데 이 레드브록스가 배팅하는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노벨 문학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정확한 배팅 실력 자랑하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도 배팅을 했는데 이 레드브록스 영국 최고의 배팅 사이트의 그 이 내용을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대4로 가장 유력하다. 그 뒤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대4. 뭐 아주 근소한 차긴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가장 그 유력한 후보라고 나와 있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6대1, 카말라 해리스 6대1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브록스 가장 정확하다는 영국 배팅 사이트의 조사 이 현재 배팅 내용대로라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매튜 쇠딕 이 레드브록스의 그 정치 관련 배팅의 최고 책임자인데 뉴스위크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기세는 굉장히 지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토론이 열릴 때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엘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토론을 볼 때 보면서 굉장히 그 호감도 긍정적인 어떤 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 열릴 때마다 자기 지지율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첫 번째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에 올라야 그 바람을 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한 후보가 대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아이오와 코커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오와에서 지금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인기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레드브록스 베팅 사이트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추세를 볼 때 엘리자베스 워런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체인지 리서치라는 최근 아이오와의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체인지 리서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무려 11%포인트가 앞선 것으로. 그러니까 아이오와에서는 10% 이상을 앞섰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래서 굉장히 그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체인지 리서치라는 회사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이 뭐 주요 언론들 CNN이나 이런 주요 언론들이 사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11%나 앞서고 있다는 이런 보도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아이오와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조 바이든을 지금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조 바이든을 제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유고브와 더 이코노미스트가 합동으로 또 여론조사 실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 아이오와 주의 그 아이오와 코커스에 참가할 거기에 한 표를 행사할 그 아이오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조 바이든 21%, 엘리자베스 워런 20%. 여기서는 뭐 1% 차이니까 거의 뭐 박빙, 거의 동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걸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의 요즘 기세가 참 대단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미 역전했거나 또는 역전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그 추세가 여러 여론조사를 볼 때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버니 샌더스 후보의 표가 이제 많이 그쪽으로 그쪽 갔다 이제 갔죠. 그런 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네.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많이 있죠. 네, 네.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어허. 그게 이제 TV 토론이나 유세 등을 보면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어허.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해요. 뭐 장황하게 얘기한다거나 뭐 늘어지게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 그 계속 진보적인 정치로 일관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과 지금의 자기가 하는 말이 모순되지 않는 거죠. 네. 사실은 그 후보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2020 그 대선에 나가기 위한 경선에 나서니까 딴소리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소수계 뭐 인권 강조하는데 다른 후보들이 카말라 해리스 공격할 때 당신은 예전에 검사 시절에 젊었을 때는 인권 같은 거 별로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인권 강조하고 뭐 정의로운 척하느냐 이런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런 데서 상당히 프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은 평생을 진보 정치로 일관한 분이고 굉장히 그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이 정치 구호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자신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온 삶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한 강점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 또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최소한 저 사람의 진심이다 하는 거를 그리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할 거라는 거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강점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성과 열정, 감성 이런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에 따라서는 나는 좀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나는 좀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런 부분을 상당한 정도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렇게 지금 상당히 그 강세를 띠고 있고 토론이 열릴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엘리자베스 워런의 이런 상승세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워낙에 요즘 그 SNS 시대고 뭐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뭐 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건 쉬운데 거기서 어떤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탁월하고 그래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세상이 달라진다, 체인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언변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계속 1위를 달리는데 지금 이런 부분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자신의 공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행적과 지금 얘기하는 게 상당히 모순되는 대표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오래된 정치 생활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총기 규제 문제라든가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여러 면이 사실은 과거에 본인이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들을 다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자베스 워런도 사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네. 이제 이른이에요? 이른이잖아요. 네. 예, 상당히 오래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젊을 때부터 일관된 그런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본인의 어떤 일관된 그런 정치 인생이 지금에 와서 좀 보상받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 사실은 조 바이든에 비해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가.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원하는 거는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렸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하는 거 정말 죽어도 못 보겠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이 계속 1위를 달리는 게 여론조사 해보고 하니까 조 바이든이 가장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고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후보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는 것만으로도 밀어줄 수 있다였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런도 이기고 조 바이든도 이긴다고 한다면 더 나은 사람을 찍어야지. 그렇게 될 때 지금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볼 때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더 나은 후보처럼 지금 보인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2파전이에요. 탑2인데 지금 첫 번째 경선이 저희가 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정도 남았단 남아있죠. 말이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또 뒤집힐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 워낙에 뭐 트위터다, SNS다 이런 게 발달해 있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글이나 영상 같은 게 매일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터지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세상이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6개월 후에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에 아이오와에서 첫 번째로 이제 코커스가 열립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누가 1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치열한 경쟁인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6개월 안에 따라잡아서 역전을 시킬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고 봐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자베스 워런도 지금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지금 그 부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어. 박스뉴스 그 조사를 보면 이 민주당 후보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맞대결을 펼친다고 했을 때 누굴 찍겠느냐 조사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 가장 최근 조사에서 조 바이든 50%, 트럼프 38%, 조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50대 38로 12% 차이였어요. 상당한 차이로 조 바이든이 1위였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는 46%와 39%. 그러니까 7% 차이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물론 엘리자베스 워런이 상당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만 문제는 오차 범위가 3% 4% 정도 된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조 바이든은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는 건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질 수도 있다. 질 네. 수도 있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 중에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겨낸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워런을 찍어주기에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의 과제는 앞으로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리는 내년 2월 전까지 확실하게 지지율을 더 올려가지고 조 바이든을 앞서는 건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민주당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을 찍어줄 것이다. 즉 거기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의 아마 전략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토론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좋은 지지율을 받는 걸 보면 토론에 상당한 강점이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확실히 우리가 좀 예상했던 대로 토론이 열릴 때마다 뭔가 좀 이 허술한 면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토론은 계속 열릴 텐데 네. 과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떻게 이 토론의 달인, 토론의 아주 그 명수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을 상대할 수 있을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힐러리랑 다르잖아요. 힐러리 후보는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과 좀 비슷한 유형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행적과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이 좀 상당히 매치가 안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은 다르단 말이죠. 과거의 행적에서 그렇게 아마 이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별로 발견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엘리자베스 워런과 만난다면 오히려 좀 쉽지 않은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은근히 버니 샌더스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상하게 그렇게 이상하게 주저앉고 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2016년이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때였는데 그때는 그때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안 도와줬어요. 좀 네. 억울했죠. 사실은 민주당 쪽이 너무 지나치게 힐러리를 미는 게 보였는데 글쎄.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밀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4년 지나서 또 나오니까 신선도 면에서 뭔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한테 좀 밀리는 게 아닌가. 네. 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게요. 1년 남았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